네, 한국 ESG 경영원의 최부경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이 한국 ESG 경영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ESG 경영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 ESG 경영원은요. 저희가 ESG심, 이심전심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 33명의 지식인들이 발기하여 2021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영원은 ESG 규범을 확산하고 대중화, 공유화, 그리고 생활화하자는 목표로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ESG 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ESG라는 것은 우리가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그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라는 영어의 앞자리를 따서 우리가 쉽게 ESG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ESG에서 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인데요. 이제 환경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연 보호를 하자는 의미로 어떤 자원 관리라던가 탄소 배출 감소 등의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회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정이라던가 노동이라던가 또는 지역사회 기여 같은 어떤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기업의 지배구조가 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ESG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기업에게 중요하고 어떤 기업의 전략적인 요소로서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도 ESG 경영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이 ES 경영이 기본 원칙과도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ESG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어떠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도록 발전하자. 라는 게 정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도 지금 이 지구에 살면서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한정된 자원에서 그 자원을 꺼내 쓸 건데요. 그 자원을 너무 낭비해서 쓰지 말고 자원을 잘 아끼고 잘 보존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도록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자원을 아끼고 잘 보존해서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자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업이 됐던 사회가 됐던 또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ESG는 바로 기업이, 사회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더 ESG 경영이 필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기업들은 지금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등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업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ESG 그냥 환경 보호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거나, 또는 투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굉장히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사실 불교적인 가르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불교 철학과 ESG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자비나 공존이나 조화로운 삶이나 이런 것들과 ESG는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자비롭게 환경을 보호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또는 공존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거나 또는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지배 구조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네. 어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불교와 ESG는 모두 어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나 또는 모든 존재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데는 네.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역으로 이제 불교계에서도 앞으로 더 이 ESG 철학을 또 네네. 신행 활동에 녹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ESG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예. 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전기나 뭐 석유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태양광 등의 어떤 재생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쓸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굉장히 그 불교계에서 이미 굉장히 일회용품 사용이라던가 또는 뭐 식판 사용, 또 쓰레기를 굉장히 대가족이 등을 굉장히 잘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환경을 위한 아주 작은 활동이지만 이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네. 그리고 ESG의 S, 소셜, 네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활동이 네네네.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불교계에서 특히 사찰들에서 이런 어떤 나눔 봉사라던가 또는 무료 급식을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너무 좋은 활동을 이미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이런 활동들을 네, 꾸준히 잘 해주시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마음 챙김이라던가 또는 이런 뭐 사찰 내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정신적 또는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수록 네. 결국 ESG라는 것이 불교 철학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네.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사회적 효과, 환경 보호적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 ESG 경영원의 최부경 연구실장이었습니다.